영화 이야기하는 척하는 영화 팟캐스트 양기자의 지인어만 진행하는 본격 인맥자랑 방송 양기자 시네마틱 유니버스 YCU 130화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이 어느덧 주간 저희가 이제 맞다. 오늘부터는 참고로 유튜브에서는 저희 얼굴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드디어 이 사람들 얼굴이 이제 뭐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시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궁금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간에 그래서 조금 더 유튜브를 보실 때 아무래도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그냥 뭐 이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판단해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있고요. 저희 집에 있는 저희 주간양 기자 할 때 쓰는 그 카메라 그대로 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이제 스트림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런 방송용 카메라에 사실 적합하진 않아요. 네. 사실 그렇게 하지 않는데 사실은 제가 설치하기 편한 게 최고죠. 네. 아무튼간에 그렇죠. 오늘은 30문 30답 오랜만에 정말 거의 몇 개월 만에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영님 이후로는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아영님 이후로는 한 분 더 계셨구나. 아무튼간에 정말 오랜만에 하는데 민상님과 드디어 30문 30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네, 이제 잠깐 그 시험 끝나고 네네. 좀 휴지기가 있다가 다시 과제 얘기로 접어들어서 요즘 영화도 잘 못 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요즘 정말 바쁘신 것 같아. 바쁠 일이 없는데 이상하게 바빠가지고 원래 이맘때가 사실은 뭐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간에 민상님과 다양한 영화 이야기로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민상님은 이미 저희랑 한 3번 정도를 방송을 했기 때문에 뭐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가 30문 30답은 사실상 제가 YCU를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죠. 왜 YCU냐면은 양기자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누가 봐도 이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따라온 건 다 아실 거고 지금 마블은 무너지고 있지만 아무튼간에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따온 건데 제가 이제 닉퓨리죠. 쉽게 말하면 이제 그런 닉퓨리 같은 캐릭터죠. 네. 이제 뭐 이런저런 이제 한번 파일 보고 이 친구는 어벤져스에 적합하다 뭐 이런 느낌. 네. 그런 느낌. 컨셉은 그거였는데 뭔가 지금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간에 지금 그래서 페이지 2예요. 참고로 아직도 페이지 2야. 페이지 2 빌런도 안 나왔고요. 네. 빌런 나오면 안 돼. 그리고 네. 자, 아무튼간에 챕터 1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은요 영화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극장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질문을 할 건데 보통 한 달에 평균 최근 3개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몇 편 정도 영화를 보시나요? 제가 이게 평균을 내기가 좀 애매한 게 네. 한두 달 간격으로 뭔가 그 영택이랑 책택이가 좀 왔다 갔다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책택이 그러니까 영화를 좀 집중적으로 보는 시기에는 정말 적게 볼 때도 15편에서 많으면은 25편 정도까지 보는 것 같고 그리고 영택이가 와도 10편 정도는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10편을 본다는 건 한 달에 영택이가 아니죠. 이거는 영택이라고 하기에는 무슨 뭐 빙하기가 있으면은 약간 그 소빙하기도 뭐 그런 느낌이지 이게 뭐 영택이는 아닌 것 같고. 네. 근데 제가 약간 영택이 보는 영화들은 약간 흔히들 B급 영화나 쿠소 영화라고 하는 그런 저질 영화들만 골라보기 때문에 제가 사실 100회 특집 때 민상님 오셨으면 아마 더 연장선상에 했을 건데 뭐 그럼 뭐 200회 특집 때 한번 다시 하면 되니까 괴작 특집 했었는데 원래 그런 건 다시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최근에 극장에서 본 영화는 뭐가 있으신가요? 최근에 극장에서 영화를 잘 못 봐가지고요. 제가 이제 월화수목금 다 학교에 가고 좀 이 극장에 갈 시간이 좀 마땅치 않아서 오전에 막 조조로 볼 때가 많은데 저번에 더킬러까지 YCU 녹음을 하고 극장에서 본 영화가 서울의 봄 한 개밖에 없습니다. 서울의 봄. 네. 참고로 저희가 YCU 138회 129화입니다. 제가 깜빡했어. 자, 아무튼 지금 서울의 봄이 정말 핫해요. 네. 사실 그래서 오늘 썸네일도 아마 서울의 봄으로 나갈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 썸네일로 해봤자 별로 도움이 안 돼. 네, 서울의 봄 황정민 얼굴 붙이는 게 훨씬 낫지. 네. 아무튼간에 그래서 서울의 봄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울의 봄 물론 제가 가진 어떤 역사에 대한 견해 때문은 아닐지라도 이 황정민이 연기한 전두환이 좀 보기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뭔지 알 것 같아. 눈매랄까. 네. 특히 마지막에 약간 코리안 조커처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장기간 웃죠. 네. 화장실에서. 네, 이게 연기의 호흡나 영화의 호흡랑 별개로
좀 진을 많이 빼는 것 같았어요. 뭔가 어떤 그런 이 영화가 생각나게 하는 어떤 현대사나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이제 기억나는 게 이게 저는 언론 시사회로 봤었는데 약간 이분의 이 감독님, 워낙 유명하신 감독님이니까 그죠, 영화의 신이시니까. 김성수 감독님, 영화의 신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화의 신이다 보니까 이 영화의 신의 차기작으로서 어떤 작품이 나올지 정말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분이 확실히 가명을 사용한 이유가 일단 나오는 게 들어보니까 일단은 전직 대통령의 이름을 사용하는 건 사실 문제가 없대요. 참고로. 근데 그래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이름이 나와요. 네, 그렇죠. 나오죠. 이름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했냐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이 둘만 이제 실명이 되고 나머지는 다 또 가명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최대한 법적 안전장치를 가동을 해야 되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 그렇죠. 100%또 들어옵니다. 왜냐면 제5공화국도 없을 것 같죠. 제5공화국 다 실명 썼다고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은 그 방송국 측에 해가지고 PD 측에서 그 이제 쉽게 말하면 내용 증명 비슷한 걸 해가지고 그쪽이 이제 그쪽 측에서 이제 반박하는 내용들을 정리해가지고 한 스크롤 엄청나게 올리는 거야. 매해마다 그런 게 있었어요. 제5공화국 당시에도 이건 얼마나 더 하겠어. 근데 그 대신에 막판에는 그걸 다 까발려요. 맞아요. 야 그게 감독님이 시원하게 마지막에 정말 시원하게 다 해버리자 했던 게 왜냐면 어차피 가명들의 이름 이게 하나가 이제 아무튼간에 이건 역사니까 12.12를 성공하고 난 다음에 단체 사진을 찍잖아요. 이 단체 사진 찍는데 앉아서 이제 찍어가지고 포즈를 취하고 각 사람의 이름별로 뭘 했는지 직책들이나 다 나와요. 뭐 국회의원을 했고 뭐 이런 것들. 근데 그러고 거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그 다음 컷이 다시 뜨면서 실제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딱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그러니까 유출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사실상 실명제. 그렇죠. 사실상 실명제죠. 다 가명을 썼지만. 그래서 그런 까발린다는 게 좋았어요. 왜냐면은 이전에 있던 영화 예를 들면은 뭐 남산의 부장들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까지 까발리지는 않았거든요. 막판에 이름을 대놓고는. 근데 그게 최대한 이름은 안 밝혔어. 근데 그러니까 이름 안 밝혔으니까 법적 조처는 아마 안 될 거예요. 근데 그걸 아슬아슬하게 피해가는 그런 게 인상적이고 그리고 저희가 에반게리온이 워낙 팬들이다 보니까 굳이 얘기하자면 에반게리온이 하단에 엄청나게 자막이 막 나옵니다. 전투 상황별로 뭐 출격, 뭐 출동, 뭐 전진 배치 막 이런 것들. 하신 뭐 이런 거. 뭐죠, 뭐 1호기 출동 뭐 이런 거, 몇 사단 뭐 이런 거 막 나오면서 전투 뭐 배치하는데 그런 거를 자막이 계속 나와요. 맞아요. 시간도 나와, 시간도. 거의 그 시사 프로나 막 꼬꼬무처럼. 그렇게 오히려 흥미로웠어요. 이거 뭐야 이거? 맞아요. 에반게리온인가? 나 지금 계속 보는 게 막 음악도 틀어줘야 될 것 같은 느낌. 마지막에 막 사도 음악 등장하는 음악 막 그런 것도 넣어주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실은 워낙 성우 김기현 성우의 팬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장포스의 사실은 그거는 못 이기거든요. 네, 그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그분의 연기를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김기현 성우가 제일 낫다. 라는 말을 많이 하세요. 코리아 게이트도 그랬고 막 했는데 여러 명이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정우성 씨 본인이 창조한 캐릭터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말이나 이런 게 왜냐면 사투리 써야 되거든요. 원래 실제 인물이었으면은 그것도 사실상 안 하는 거 보니까 딱히 그 장포스를 넘으려고 시도를 안 하는 느낌이. 그 유명한 명대사도 정말 드라이해요. 맞아요. 이게 그렇게 드라이할 일인가 싶을 정도로 그걸 제일 기대했었는데. 난 원래 거기서 막 이제 전화 딱 던치면서 이제 역정동무 딱 이제 하는데 원래 음악 빵 이러고 같으면 자세한 거는 이제 혹시 요즘에 드라마집 이제 MBC 드라마집인가 아무튼 옛든가 그래 아무튼간에 유튜브 검색하시면 있어요. 보시면 딱 있는데 그런 거 기대했다가 살짝 하긴 했는데 그래도 드라이하니까 드라이해도 나쁘지 않았어. 그리고 이 정도는 상업 영화에서 봐줘야 되는 부분이 사실 아직 마지막도 솔직히 제 생각에 상업 영화를 위해서 냈던 것 같아. 일부 조커 틱하게 한 것도 맞아요. 상업 영화 너무 이게 안 그랬으면 진짜 다큐멘터리가 되거든요. 그나마 웃으면 넣어줘야 돼 마지막에. 그러면은 이게 너무 다큐가. 그래서 딱 그래도 흥행할 거 현재 이제 관객들이 흥행해야 될 요소는 정말 잘 갖췄는데 사실은. 저희가 녹음하는 이 시점이 제일 중요해요. 토요일 날이 제일 중요해요. 토요일 날 관객 수가 첫 주차 토요일 날 관객 수에
얼마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게 손익을 넘길 수 있을까 없을까. 사실 460도 옛날 같으면은 껌이지 이러고 있는데 이제 옛날이 아니에요. 460 하려면 거의 범죄도시 다음으로 올해 두 번째 흥행 수익 나와야 되는 영화인데 이게 정말 힘듭니다. 한국 영화 지금 상황이. 아무튼 근데 평은 다들 뭐 엄청 나쁘게 보는 사람들은 없어요. 기본적으로 6점 이상으로 올라가더라고요. 뭐 최소 이제 P21도 그렇고 저희 그죠? 다 이제 보신 분 저희 방송에서 YCU 보신 분은 그렇지만 아마 이거는 요 두 분의 이야기는 나머지 이제 안 계신 두 분의 이야기는 YCU 연말 결산 때 민상님 다음에 연말 결산 할 거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 정도면 썸네일이 충분하죠. 네. 썸네일을 위한 질문이었어요. 네. 그래서 현재 구독 중이신 OTT는 뭐가 있으신가요? 지금 당장 구독하고 있는 거는 왓챠랑 넷플릭스랑 그 디즈니 플러스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가끔 여기다가 이제 라프텔이나 티빙을 하긴 하는데 근데 요즘 라프텔에 있는 애니가 웬만하면 제가 보는 것들은 왓챠에 거의 다 있기 때문에 왓챠랑 티빙도 많이 맞아요. 요즘 많더라고요. 그래서 애니 플러스가 은근히 이제 그냥 여러 곳에 그냥 내주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걸 선택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왓챠는 애니메이션 볼 때나 좀 고전 영화 그리고 또 왓챠에도 은근 저질 영화들이 참 많아서 이제 우베볼 영화 이번에 확 나왔더라고요. 우베볼 영화를 데려왔습니까? 네, 5번 새로 생겨가지고 너무 기쁘고요. 아니 왓챠가 은근히 그런 영화들이 많아요. 예전에 마지막 날이었을 건데 무슨 크랩이었나 무슨 네 맞아요. 엄청나게 큰 개 나오는 영화. 맞아요. 갑자기 그게 1위를 하더라고요. 이게 왜 1위야? 사실 별거 없어요. 저 어렸을 때 봤던 개미왕국 이런 영화 있거든요. 그쵸? 개미들 엄청나게 큰 개미 나오는 거. 그거 사실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그게 갑자기 하루 유행을 타더라고요. 네, 저 정도 꽃게면은 뭐 엄청나게 꽃게탕을 먹을 수 있다. 뭐 이런 일이 있었고 별 일을 다 했는데. 아무튼 왓챠랑 넷플릭스 기본. 저는 이제 넷플릭스랑 디즈니 플러스 티빙 기본에다가 이제 나머지는 뭐 때때로 뭐 들어오면은 뭐 쿠폰이나 이런 거 들어오면은 뭐 쓰죠. 네. 왓챠도 사실은 이게 왓챠는 정말 고전 영화 보기에는 좋은 플랫폼이긴 한데 그 외에는 사실 애니메이션 말고는 사실 뭐 일본 드라마 많이 보고 있어요. 그거 아니면 사실 메리트가 좀 그래서 좀 약간 위태롭긴 해. 정으로 사실 해주고 있는. 어떻게 왓챠가 이 난국을 타게 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간에 그럼 최근에 OTT에서 본 영화는 뭐가 있으십니까? 지금이 약간 영택이인 것 같아서 그 말씀드렸듯이 약간 저질 영화들을 골라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왓챠에서 봤던 게 고지라 대 헤도라라고 옛날 그러니까 고지라 시리즈의 11번째 영화인데요. 11번째. 이게 정말 재미있는 영화인 게 그 약간 70년대 일본에서 그 중금속 유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사회적인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배경으로 해서 헤도라라고 하는 괴수가 나와요. 얘가 이제 막 공장의 매연을 빨아먹으면서 막 성장을 하고 이런 친구인데 고지라랑 이제 그 매치업을 하거든요. 근데 고지라가 여기서 이제 약간 되게 그 괴수지만 히어로처럼 약간 그 어린이들이 응원을 해주면 막 시그니처 포즈를 취한다든지 아니면 막 그 헤도라한테 플라잉 드롭킥을 한다든지 이런 재밌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 개작이고. 이게 잠깐 보니까 일단은 11번째 이고 그리고 이게 미디어 캐슬에서 배급을 했군요. 2021년에 그래가지고 그래서 티빙 왓챠도 있지만 티빙이랑 웨이브에도 있어요. 네 맞아요. 티빙이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이 영화가 그 에반게리온 팬들한테 굉장히 좀 호구가 되는 게 그 중간에 그 마지막쯤에 헤도라라고 하는 괴수를 말려 죽이기 위해서 이제 그 전국에서 전기를 끌어오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게 여기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거군요. 야시마 작전 에반게리온에서. 아무튼 이 감독님이 이제 반노 요시미치 감독님이 이 영화에 아주 애착이 있으시다 해가지고 이 리메이크를 하고 싶다 하더라고요. 후쿠시마 원전 관련해가지고 이슈로. 딱 좋네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명작입니다. 아무튼 이 감독님이 이제 현재 할리우드의 고질라 제작에도 이제 참여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또 내년에 또 지금 또 나왔어요 최근에 모나크 레거시 오브 몬스터즈인가요? 네 맞아요. 애플 오리지널 그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도 애플은 이제 좀 모였다가 한 번에 구독하는 게 최고거든요. 이게 좀 쌓여야 돼 뭐가 볼만하게 좀 쌓이고 보는 그런 스타일이어서 얘도 좀 끝나면 한번 볼만할 것 같아요. 커트러셀이 나오는군요. 아무튼 뭐 사실 뭐
배우들이 중요합니까? 그죠. 이런 영화에 배우들이 뭐가 중요해? 괴물이 얼마나 부시고 박살내고 이게 중요하지. 그죠. 주인공 개수기 예.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할리우드 리메이크 시리즈 최고 문제점 그거잖아요. 괴물들 서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화끈하겠고 그 다음 작품 뭐가 있나요? 그 다음은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그 브랜든 크로넨버그의 인피니티 풀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본 이 감독의 영화여서 이것도 봤었고. 아들이죠? 네, 아들 크로넨버그고 네. 아빠한테 정말 이 변태성을 잘 배웠구나. 어떻게 네. 저는 이게 아마 전주국제영화제 올해 네네 맞아요. 있었죠. 네네. 맞아요. 근데 뭔가 좀 힘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키노아 지수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네요. 57.45%인데 로트는 87인데 한국에서는 썩 그렇게 막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뭔가 또 다른 영화를 좀 보고 판단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천에서 했군요. 네네. 네. 그리고 다른 또 쿠소 영화로는 그 우베볼 영화 올라왔던 월드워 2 나치의 침공이라는 이거는 월드워 Z랑은 전혀 아무 관계도 없는 네 정말 거죠? 아무런 관계도 네네네. 없고요. 네. 갑자기 그 뱀파이어 헌터가 나와서 좀비가 된 나치들을 처치하는 영화이고요. 내용이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이것도 티빙에 또 있네. 티빙도 은근히 뭐 이상한 이 티빙 참 그래. 아무튼 네. 만약 우베볼 영화를 보실 거라면 그 하우스 오브 데드를 추천드리고요. 하우스 오브 이게 아직 OTT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네, 없네요. 네 정말 안타깝네요. 괴작인데 그거 추천드리고. 네, 와차가 생각이 있다면은 이게 우베볼 영화 중에 최고봉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고봉. 네. 그 중간에 정말 인상적인 장면이 있는데 그 주인공 그 슬래셔 무비에서 보통 이제 젊은이들 여러 명이 무리지어서 이제 갔다가 하나둘씩 죽어나가는 그런 보통 느낌이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클리셰가 이제 네, 클리셰죠. 기본적으로 뭐 네. 이제 서로 이제 관계를 하다가 네, 그죠, 죽는다거나, 네네. 그죠. 근데 이제 중간에 좀 이 무리가 좀 찢어져서 도망을 치는 장면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두 명이 찢어졌는데 중간에 한 명이 이제 잡혀서 죽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다시 합쳐져 가지고 한 인물이 다른 그 도망쳤던 인물한테 그래서 걔 누구누구 어딨어?라고 하니까 갑자기 그때서야 생각이 났다는데 아 맞다 미안해 죽었어라고 하는 장면이 정말 영화사에 남을 장면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한국의 우베볼들이 상당히 또 이제 좀 있을 거예요. 네. 네, 뭐 어디라고 말은 못하겠다만 있을 거예요. 다음에 이거는 또 실명보라면 또 이제 내가 명예훼손 당해. 그죠. 네. 저도 우베볼이라고 써먹다가는 네. 이름은 말할 수 없지만 네. 굉장히 관심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제 감독이 그 작품이 별로다라고 해야지 사람을 공격하면 안 돼. 작품을 아무튼간에 다음 영화는 또 뭐 이것도 참 저 이거를 개봉 그 언론 시사회 때 갈까 말까 하거든요. 네네. 아. 이게 그 최근에 왓챠 파티로 친구가 보자고 해가지고 봤는데, 왜냐면 제가 그 친구한테 왓챠 파티로 그 우베볼 영화를 같이 보자고 해서 그 친구가 복수를 해야겠다고. 그 친구가 이제 그 남자 아이돌 중에 피어나몬이라는 그룹의 팬인데, 네. 그 피어나몬이라는 그룹이 데뷔를 하기 전에 이 피어네이치라는 영화를 먼저 개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데뷔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친구랑 같이 봤는데, 이게 그 FNC 엔터테인먼트에서 만드는 거다 보니까 네. 약간 그 FNC 엔터테인먼트의 어벤져스처럼 출연진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네. 이제 막 정진영 배우라든지 설현, 정용화, 최여진, 심지어 막 유재석까지 나와요. 근데 이제 더 말씀드리기는 그 친구한테도 미안하긴 한데 그나마 좀 인상적인 장면 하나 소개해드리자면, 네네. 이 설현이라는 그 배우가 네. 극중 이름이 누나입니다. 그냥 배역 이름이 누나라고요? 예, 김누나가 이름이고요. 그래서 중간에 이런 대사가 있어요. 그 누나는 이름도 누나야라고. 네, 그런 대사가 있습니다. 예. 참 이게 아무튼간에 항마력이 있어야 되는 작품이군요. 네. 이거 정말 팬덤이 아닌 이상은 좀 약간 옛날 그거네. H.O.T.가 나왔던 영화 있잖아요. 네, 맞아요. 뭐 그런 거. 왜 갑자기 축구 게임을 하고 있고 막 그런 것도 있었는데. 네. 그리고 이것도 아니 왓챠에 있는 게 또 TV에 또 있어. TV는 도대체 왜 같이 이런 걸 다들 가지고 오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나보고 보라는 거지 이거 지금. 그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머리 식힐 때는 이게 날 수도 있어. 네. 이 영택이라는 게 너무 잘 식어요. 네. 영택이 때 사실은 이런 거 보는 거 좋습니다. 저는 나쁘잖아요. 그러면서 카운트도 올라가는 거지. 본작품 카운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지. 그럼 뭐 영상물이랑 네, 굉장히 뭔가 영화를 본다는 느낌보다는
실용적으로 제 웰빙을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다음 질문은 혼영 혹은 누구랑 함께 둘 중에 하나 어떤 게 더 선호하십니까? 3분의 2 정도는 혼자 보고 네. 나머지는 친구들이랑 같이 보는 편인데요. 뭔가 학기 중에는 같이 극장에 갈 시간이 안 나다 보니까 주로 주말에 밤에 왓챠 파티를 이용하고 있고요. 뭔가 이제 친구들이랑은 어떤 영화를 보게 되는가 하면 뭔가 같이 안 보면 안 보게 될 것 같은 영화. 그리고 저희가 약간 그 영상 세대 그리고 약간 쇼폼 세대라서 긴 영상을 잘 못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긴 영화들, 그러니까. 하마구치 루스케 해피아워나 이런 영화들을 좀 같이 서로를 좀 묶어놔야 보게 되는 영화들을. 아니 오죽하면 서울의 봄도 이번에 이제 네. 보셨던 분이 이제 좀 20대 세대 의견을 들어보면 길다는 분도 좀 계세요. 서울의 봄이요? 네, 서울의 봄도 길다고 좀 20분 잘라야 한다고 얘기를 하시던. 아무튼 네. 2시간 아래는 보통 용서하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2시간 20분이었으니까. 네. 물론 저는 2시간 20분 치고 빨리 갔어요. 1시간 30분짜리 이런 말을 최근에 사체 소련을 봤었는데 네. 그게 100분짜리거든요. 거의. 그게 오히려 2시간 넘는 것처럼 느껴졌고 이게 오히려 더 짧은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3시간 넘지 않는 이상. 맞아요. 3시간 넘지 않는 이상 이게 체감적으로는 더 빨라질 수는 있어요. 어떻게 영화를 만드냐에 따라서. 맞아요. 3시간은 체감적으로도 아무리 영화가 재밌어도 길어. 거기서부터 뭔가 마의 시간대가 있는 것 같아. 영화 맞아요. 특히 저 아바타 2 봤을 때 이건 좀 긴데. 물 좀 그만 좀 좀 그만 좀 치지 이제. 맞아요. 전 또 화장실을 자주 가는 편이라서. 그러니까 네. 화장실 중간에 가야 돼 아무튼. 저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좀 이따만 나오겠지만 이게 질문이 아무튼간에 극장에서 볼 영화를 선택하는 기준은 뭔가요? 아마 1순위는 어떤 감독이 찍었냐인 것 같고 그 다음 2순위가 이제 상영 시간 몇 분 동안 하냐. 3시간 넘어가면 나중에 그냥 집에서 끊어서 보는 게 일단 그럼 극장에서 가장 길게 본 건 뭐가요? 극장에서 가장 길게 본 게 그때 웬만하면 다 피해 왔었기 때문에 제일 길게 봤던 게 그 마틴 스콜세지 신작이었던 플라워 킬링 문. 네. 덕분에 YCU 덕분에 큰 도전을 했습니다. 3시간 넘어가면서 이제 위험하군요. 네. 그때도 방송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간에 그 법정씬에서 빠르게 화장실 갔다 오기도 하고. 언론시사회 때 저는 배너. 네. 언론시사회 배너로 본 게 제일 길었던 것 같아요. 일단 배너는 어렸을 때 보긴 봤었는데. 네, 그렇죠. 이게 다행스럽게도 배너는 그게 있어 중간에. 인터미션이 있죠. 인터미션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아무튼간에. 근데 저도 이런데 약간 좀 노약자분들을 위해서 진짜 법적으로 3시간 넘어가면은 인터미션을 삽입해야 하는 게 아닌가. 감독님도 화장실 갔다 오셔야지 될 연세 아니신가 중간에. 그러니까요. 좀 그래. 아무튼간에 이게 본인을 위해서도 안 될 것 같은데. 맞아요. 다음 기준은 그리고 3순위가 이제 상영 일정. 상영 일정. 일정이 맞아야 해서 뭔가 좀 이렇게 일정이 맞을 때 좀 우연하게 보게 되는 영화들이 좀 좋았던 기억도 있고 또 그때 뭔가 기대를 안 하고 또 혹은 좀 사전 조사를 많이 하지 않고 갔을 때 뭔가 영화를 더 재밌게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그냥 일정이 맞을 때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다음 질문이 그 가장 좋아하는 팝콘 맛. 네. 요즘은 뭔가 코로나 이후로는 건강 관리나 뭔가 이런 것 때문에 잘 안 먹게 된 것 같긴 한데 원래는 제가 약간 되게 유치한 맛을 좋아하는 초딩 입맛이라서요. 뭔가 치즈 시즈닝류 이런 거 진짜 좋아하고요. 반반해서 양파 치즈. 네. 약간 단 거보단 짠 거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카라멜은 너무 달아서 좀 별로 안 좋아하고. 맞아요. 단쯤 먹었을 때 물리죠. 물려요. 카라멜은 일단 단 거를 이제 먹으면 저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카라멜은 저는 별로. 아무튼 근데 치즈랑 양파도 좋아해. 네. 어니언도 정말 좋아하고요. 아무튼간에 건강 관리 때문에 사실 안 먹는 게 좋습니다. 그죠. 네. 근데 저희가 하는 거는 이제 사파냐 정파냐 얘기 때문에 왜냐면 저희 정구님, 저희 스포츠부의 정구님은 이제 이런 거는 다 사파다. 오리지널이다. 오리지널. 정파 오리지널. 아무튼간에 그러면 직접 가보신 극장 중에 최고의 극장. 제가 극장을 약간 뭐 다양하게 가거나 뭔가 좋은 극장을 찾아다니는 편이 아니에요. 뭔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영 일정이라든지 그렇죠. 동선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약간 집이랑 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동선상 좀 빠르게 갈 수 있는 데를 택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집 근처인 아트나인이나 그리고 이제 학교 근처에 있는 성신여대 CGV나 아니면은 그
아리랑 시내센터. 아리랑 시내센터. 그리고 그 서울대 입구 롯데시네마를 주로 가는데요. 그리고 이제 사실 또 집에서 한정거장이기 때문에 용산 아이파크도 많이 가기는 합니다. 네. 근데 이 중에서 객관적으로 따져보면은 당연히 용산 아이파크일 그렇죠. 것 같은데, 근데 뭔가 이제 최고의 극장이라고 할 때 저는 뭔가 약간 몰입감이 엄청 좋고 돌비나 음향이 좋은 거를 딱히 뭔가 차이를 잘 못 느끼겠어서 뭔가 그냥 사람이 적은 데가 차라리 더 몰입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뭔가 이제 최고의 극장을 빼고 가장 기억이나 추억이 많은 극장을 생각을 하면은 지금은 서울대 입구에 그 롯데시네마가 있는데 네. 옛날에는 거기가 그 시너스였어요. 네. 추억이 이제 브랜드죠. 네, 그죠. 그래서 이제 시너스인가 그 건물이 되게 낡았고 극장도 사실 시설이 좀 그냥저냥인데 어릴 때 거기서 약간 스파이더맨 같은 할리우드 영화를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애틋함 같은 게 좀 많이 남아 있고, 그 이게 영화를 보고 나오면 보통은 이제 뒷문을 열고 극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잖아요. 네. 근데 여기가 좀 건물이 낡았다 보니까 계단을 타고 두세 층을 내려와서 되게 이상한 데서 뿅 하고 나와요. 그러네요. 네, 근데 이제 뭔가 엄마 아빠랑 같이 영화를 보고 그 계단을 내려오면서 되게 약간 어릴 때니까 할리우드 막 히어로 영화를 보고 나면 되게 흥분해 있잖아요. 네. 되게 흥분이 서서히 식으면서 약간 현실로 돌아오는 그런 느낌들이 아직까지 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본가가 충주에 있는데 충주에 이제 극장이 원래 처음 이사 왔을 때는 단관 극장이 2개 있었어요. 추억에 이제 진짜 저는 몰랐어. 네. 그러니까 충주 와서야 이제 알았어. 어렸을 때 막 정말 그 추억에 간판 그리시는 분이 간판 그림이 그려져 있고 막 근데 이게 간판 그림이 교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TV가 하루는 일요일 저녁인가 고장이 나가지고 네. 아 영화를 보러 가자 아버지가. 그래서 영화 보러 왔어요. 심지어 퍼펙트 스톰인 거야 그때 당시에. 아 퍼펙트 스톰 좋지 이러면서 갔는데 웬 퍼펙트 스톰이 아니고 그때 본 게 뭐냐면 끝날 때까지 저는 이게 퍼펙트 스톰인 줄 알았어요. 뭐였냐면 엑스맨이었어. 아 스톰도 나오잖아. 스톰 나오긴 하죠. 주인공이 그러니까 스톰도 나오길래 이게 퍼펙트 스톰인가 했는데 엑스맨 뭐야?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기억이 있어. 진짜 어렸을 때 저의 엑스맨의 첫 기억은 그거예요. 엑스맨 극장에서 보긴 봤는데 재밌다. 퍼펙트 스톰인 줄 알고 봤다. 아 퍼펙트 스톰은 나중에 비디오로 빌려봤다. 그렇죠. 할리베리 퍼펙트하긴 하죠. 그건 이제 어렸을 때 추억인데 그 이후에 건물이 이제 CGV나 TTC라는 게 동네 이제 지역 극장이 이제 브랜드 어떤 분이 이제 그거를 이제 크게 만든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충주에 막 멀티플렉스라는 게 없었던 시절이니까 멀티플렉스 이렇게 처음 생기면서 막 처음에 3개로 시작했다가 7개, 8개, 9개 늘렸다가 지금은 메가박스가 인수했다가 이제 그러니까 메가박스 위탁 했다가 이제 지금은 코로나 때 아예 그냥 문을 닫아버렸는데 그때 추억이 정말 많아요. 저 그때 왜냐면 이 극장에 올라가면은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내려갈 때는 반대편에 문 따고 문 열고 반대편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 완전 철계단이야. 밖으로 내려가야 돼. 뭐야 이거 진짜. 저 아까 전에 그 생각이 났어요. 내가 내려가는데 출구가 바깥쪽으로 타갖고 내려가야 돼. 어떤 과는 그러니까 바깥쪽 뭐지? 그런데 1층으로 내려가는 거야. 그냥 바로 나가세요. 거의 그런 느낌이죠. 뭐지 설계가 좀 왜 이상하네 했는데 거의 저희 그때 있는 5관 중에 충주 TTC 5관이 약간 시야각이 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대충 지금 생각하면 대충 지었다는 게 맞아. 200석의 그 규모인데 단차를 진짜 쪼물쪼물쪼물하게 한 거야. 단차를 진짜 거의 그러니까 거의 평지라고 해도 가해도 무방한 근데 경사도가 그러니까 진짜 야가. 그러다 보니까 앞사람 머리통 모르기 정말 사용감은 큰데 그래서 좀 힘들었던 그런 관도 있고 아무튼 그런 뭐 필름으로 봤을 때 그런 추억도 아직까지 저는 그때 남아있어요. 다크나이트도 처음은 저도 필름으로 봤기 때문에 필름으로 본 다크나이트는 정말 저는 필름으로 본 다크나이트든지 왕의 기한이라든지 왕의 기한은 정말 웃겼던 게 이게 필름 번호가 있어요. 무슨 필름을 영사할 때 무슨 번호 같은 게 있나 봐요. 고유 그 필름 번호 이런 게 한 20분 볼 때마다 워터마크처럼 위상단이 막 뜨는 거야. 그게 번호가 뭐야 이거 개봉 첫날에 보러 갔는데 이게 워터마크는 뭔데? 그리고 개봉 첫날에 제가 현장 예매를 했는데 제가 현장 예매 그러니까 미리 예매를 해야 되는데 못 해가지고 맨 앞에서 3번째 줄에서 보는데
야 이거는 세 번째 중에서 보면 안 되는 영화거든요. 그죠. 아까 긴 영화 안 보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죠. 진짜 긴데 이거 머리 목이 나가죠. 목 나가 진짜. 죽는 줄 알았어.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아 참 그래서 이 극장에서 영화를 본다는 거는 결국에는 약간 이런 추억들이 다 맞아요. 서려져서 아마 시너스 아마 스파이더맨 같은 영화도 아마 그렇게 보셨지 않았을까. 그래서 막 스파이더맨 따라오면서 막 계단 내려오다가 막 넘어질 뻔하고 그런 것들. 맞아요. 저도 어렸을 때도 거기서 막 슈렉도 보고 진짜 별 기록 다 있네요. 아버지 손잡고 저기 해리포터 마법사의 돌을 봤고 그랬던 기억들 네,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 경험한 최고의 광크는? 제가 약간 보통 사람이 적은 극장에서 영화를 보기도 하고 보통 한두 분이랑 같이 보다 보니까 그분들이 뭐 아무리 광크를 해봤자 사실 저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미미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참고 그냥 보거나 그냥 신경을 별로 안 쓰는 편이에요. 근데 주로 이제 학교 가기 전에 오전에 이제 아트나인이나 학교 근처 그 아릴랑 시내센터에서 영화를 보는데 네. 아트나인도 그렇고 특히 아릴랑 시내센터는 이게 그 마을 라디오나 약간 마을 좀 문화센터처럼 좀 꾸려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어르신들이 많으세요. 약간 친구들끼리 약간 뭔가 문화생활 한다 이런 느낌으로 좀 모셔가지고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이제 뭐 그분들 빼면 저 혼자 있으니까 약간 그 당신들끼리 좀 떠드시거나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그렇죠. 핸드폰도 종종 지루하시면 확인하시고 이러시는데 맞아요. 근데 그런 거는 사실 좀 견딜만 해요. 근데 이제 그 딱히 광크와 관련돼서 불쾌했던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나마 최근에 기억나는 거는 그 아트나인에서 뭐였더라? 그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 볼 때였던 것 같은데 이 어르신들이 이제 핸드폰을 이제 안 끄셔가지고 계속 이제 불빛이 나왔는데 그들이랑 약간 싸우던 그 남성 어르신들끼리. 예, 아니 그 어르신들은 이제 자기들끼리 보고 계셨는데 다른 그 남성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막 약간 적당히 핸드폰 꺼주세요라고 말씀하시면 참 좋을 텐데 약간 영화 볼 줄 모르면 나가라고 막 엄청 쌍욕을 하면서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너무 약간 좀 불쾌했었고, 예, 그래서 영화 볼 줄 안다는 게 뭔데 싶고. 그러니까 영화 볼 줄 모르면은 뭐야? 네, 뭐 이거 좀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그 기억만 좀 지금 나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사실은 쿠소 영화 네. 같은 경우는 저도 못 참는 거는 일부러 맨 뒤 구석에서 봐요. 혹시나 저도 모르게 네. 맨 뒤 구석에서 보면은 그 나름 이제 스마트폰 살짝 이제 이거를 발길이 최저로 해가지고 맞아요. 딴짓하면서 볼 수밖에 없는 영화들이 종종 있어 진짜. 나 집중하는 그런 영화들이 있는데 일도 이제 뭔가 일이 있어야 되는 일 때문에 봐야 되는 경우 시간대는 정말 맨 뒤 정말 구석탱이 밤 11시 때 이럴 때는 그렇게 계속 보긴 편도 있는데 참 물론 그래요. 영화를 볼 줄 아는 건 뭘까? 해요. 다음 질문에 극장에서 영화 관람 시 관크를 제외하고 가장 불만인 점은? 제가 메가박스랑 이제 용산 아이파크 CGV 요즘은 좀 많이 가는데 이 멀티플렉스다 보니까 광고가 좀 너무 많다. 근데 이제 광고 많은 건 괜찮아요. 약간 뭐 그렇죠. 멍 때리고 그것도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맞아요. 또 하나의 재미일 수도 있는데 이게 좀 꼭 그 똑같은 광고가 막 두세 번씩 반복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 뭔지 알아요. 네. 근데 하필 그럴 때는 가장 재미없는 광고만 사장님 이러면서 네, 간만세. 네, 약간 좀 바이럴 같고 좀 약간 챌린지 같은 그런. 나 간만세 네. 이제 외울 것 같아. 이상하게 보기 싫은 것만 꼭 두세 번씩 나오길래. 진짜 간만세 많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물론 그 극장 네. 입장에서는 고맙죠. 왜냐면 그죠. 광고도 없는 시절이었어 그때. 코로나 때는 광고가 안 붙었어. 그죠. 광고 붙지 않는다는 게 뭐 이런 걸까 싶었어. 사람이 없으니까 광고가 떨어진 건데 아무튼간에 근데 똑같은 거를 세 번씩 했던 건데 세 개를 좀 만들어 놓던가. 네, 그러니까요. 똑같은 거를 1분 30초 해가지고 롱텀으로 좀 긴 거 좀 틀어주던가 차라리. 근데 약간 이런 광고도 약간 영화 시간 지각했을 때는 제가 지각을 자주 하는데 그때는 좀 고맙긴 합니다. 시간을 좀 벌어주기 때문에 광고가. 왜냐면 저희 이제 TTC가 저희 이제 지역 극장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서울 극장은 뭐 그냥 대충 이제 CF를 트는데 지역 극장 같은 경우는 지역 광고를 틀어요. 지역 케이블 방송에 나올 만한 광고를 네. 틀는데 약간 막 동네 아구찜. 근데 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 지역 케이블 광고긴 한데 뭔가 저는 2000년대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80년대 CF에 나올 만한 그런 톤이 있어요. 서울 사투리. 네, 아니 스텔라 막 이런 식으로 막 그걸 아니 그거를 2000년대 초반에 내가 이걸 왜 듣고 있지? 거의 80년대 CF에 나올 만한 무슨 안경점인데 무슨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해상 스튜디오 막 이런 식으로 막 스튜디오도 막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런 이게 뭐지? 그런 광고에 저는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요즘 참 신기한 광고들 많이 나와. 근데 저 옛날에 그 광고는 좀 좋더라고. 옛날에 아이맥스 사용관에서 웬 별빛만 나오는 광고였나? 포스코였나 어디였나 보이는데 맞아요. 태양 나오고 맞춘 거네요. 맞아요, 이거 맞아요. 아이맥스에서 이거 틀 만한 광고다 이거는 진짜. 오 아이디어 좋다. 맞아요. 그런 거 하나 있었어. 아무튼간에 그리고 이제 인터미션. 인터미션. 의무사미. 네, 이거 진짜 법 제도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아홉 번째 질문. 같은 가격임을 가정하고 2D 대 3D 대 4D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 저는 3D랑 4D를 어릴 때로 본 기억이 사실 없는데 그때도 약간 좀 3D랑 4D가 좀 멀미가 난다는 느낌이어서 게임도 사실 막 오버워치 같은 이런 1인칭 게임들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뭔가 3D도 좀 그렇고 4D는 약간 이게 좀 잘하면 잘 짜여져 있으면 괜찮은데 그냥 물치지 뿌려놓고 이게 4D라고 좀 주장하는 영화들은 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전 그래서 매드맥스 4D 정도는 제가 경험한 것 중에는 제일 낫더라고요. 매드맥스는 뭐 모래를 뿌리나요? 열풍이 나오죠. 열풍이 나나요? 열풍이 용산 열풍은 맨 처음에 이제 물 쏟잖아요. 거기서 물 쏟을 때 그때 하늘에서 물이 떨어져 막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야 이건 좋더라고. 내가 직접 체험한 느낌이었어. 하늘에서 물이 폭폭 쏟아지는데 이거구나. 이 느낌이겠구나. 내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의 기분이. 그리고 이제 모래랑 이제 카체식이니까 게다가 이게 카체식 이게 딱 4D에 최적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기본적인 게. 그쵸. 그래서 그게 딱 왜냐면 1대1로 막 주먹으로 싸우는 게 이게 뭔 차이야. 내 정말 아프지. 의자만 기울이고 재밌는데. 근데 이거는 정말 내가 탑승하고 있는 느낌이니까 상당히 다르죠. 그래서 그 영화가 4D에서 제일 볼만했고. 근데 요즘 좀 4D가 옛날보다 좀 적어진 것 같은 느낌도 그렇죠. 들고. 이게 사용가는 있는데 이제 트는 영화 수는 많은데 맞아요. 사실 이제 거의 옛날처럼 그냥 의무적으로 트는 느낌이 있어요. 4D를 위한 4D라기보다는 맞아요. 약간 그냥 컨버팅 느낌 정도 있고 해리포터도 계속해서 4D로 재개봉하고 있거든요. 어디 벌써 혼혈왕자까지 왔어. 맞아요. 야 타이밍이 벌써 그렇게 됐어?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다 끝나면은 마법사의 돌 아이맥스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어떨까? 왜냐면 아이맥스 중국에서는 틀었거든요. 맞아요. 아직 아이맥스를 안 틀었어요. 이제 좀 듣고 계시다면은 원어에서 원어 쪽은 이제 뭐 아는 분이 여기 이거 들으실 리는 없겠지만 아무튼간에 이제 해리포터도 아이맥스로 한번 1년에 한 번씩 정리해서 왜냐면 언제까지 듄이랑 언제까지 인터스텔라나 언제까지 다크나이트만 틀겠습니까? 다크나이트 맨날 틀어 진짜 그거는 몇 번 했죠 도대체? 몇 번인지 모르겠는데 벌써 3번째인가 4번째인가 그래. 그러니까요. 코로나 이유만을 따져도 좀 이제 그래서 해리포터도 한번 다시 해주실 때가 된 것 같다. 물론 아이맥스 하면도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그 느낌이 좀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다음 질문은 굿즈를 주로 모으고 있는지. 굿즈를 이게 뭔가 다른 덕질하는 장르에서도 굿즈를 모으잖아요. 그래서 영화 굿즈까지 모으면은 더 이상 그 삶을 유지할 수가 없겠다. 예, 그래서 의식하고 딱히 모으진 않는데요. 마지막으로 돈을 샀던 것도 거의 몇 년 전에 그 압구정 시집이었나? 거기서 그 짐자무시 특별전 할 때 샀던 배지? 그 데드맨 배지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거 이후로는 돈 주고 뭔가 사본 기억은 없고 그리고 그 강화문 시네큐브나 이제 아트나인에 자주 가는데 거기서 이제 포스터를 주면은 그건 좀 자주 받아오는 편이긴 해요. 저 이제 부산 국제영화제 가면 이제 마그넷 하나 정도 나오면 사는 거. 그죠. 돈 내고 사는 거는 뭐 그 정도고 포스터는 그냥 받으면 주고 있고 저는 이제 아카데미 시상식 라이브 방송 때문에 만약에 포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관련된 작품 있으면은 저는 그걸 이제 나눔으로 이제 드릴 예정이니까. 올해도 많은 이때 광고를 해줘야 돼. 3월 10일입니다. 3월 10일 11일 월요일 아침 8시 반부터 라이브로 진행할 예정이고 아마 후보작들인 오펜하이머 등등 아이맥스 포스터들도 여러분들께 나눌 예정이다. 그럼 모으고 있다면은 최애 굿즈는 이게 그 짐자무시 전에 샀던 건데 그 빈티지 샵에서 이제 홍대에 요 근처에 있어요. 그 폴랄라 백화점이라고 있는데
거기 참 이것저것 보물들이 많습니다. 근데 거기서 봤던 그 스타워즈 5편 제국의 역스 네네. 포스터가 이제 있는데 네. 이게 그 당시 거고 그 일본판입니다. 네. 그 당시. 네. A2라고 엄청 크고 이건 좀 이건 좀 귀하다. 귀합니다. 네, 좀 비쌌었는데. 왜냐면 이번에 전주국제영화제에서도 그 스타워즈 행사가 있어가지고 주긴 졌는데 제다이의 귀환 30주년 아마 개봉 40주년인가? 그 40주년에 개봉 40주년 기념 포스터를 준 거였거든요. 그게 아마 그 광선검 들고 이렇고 네네 아마 그죠? 그거인데 아무튼간에 제다이의 귀환인데 아무튼 그거는 좀 레어템이다. 그래요. 자 그럼 다음 이제 질문에서 이제 챕터 2예요. 네 과거 이야기를 해보는 건데 11번째 질문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처음 본 영화 기억나는 작품으로. 이게 시기상으로 어떤 게 먼저일지 몰라서 그 2개 정도가 기억이 나는데 그 하나가 그 알렉산더라는 알렉산더. 네, 좀 뜬금없죠. 그 하나가 이제 극장에서 봤던 영화로 처음 생각나는 게 그 스타워즈 3편. 네. 이었어요. 스타워즈 3편은 제가 아까 전에 했던 TTC에서 저는 봤었고 알렉산더는 나중에 이걸 더빙으로 해주더라고요. 더빙으로. 네, 안지한 성우가 그 주인공 저기 네. 콜린 파렐을 했어요. 네. 그때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 알렉산더는 집에서 이제 그 아빠랑 어둠의 경로로 봤던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어릴 때였어가지고 막 무릎에 앉아서 봤거든요. 그래서 뭔가 전체 장면, 전체 내용 같은 건 당연히 어려서가지고 기억이 나진 않는데 알렉산더가 죽을 때 약간 천장이 흔들리면서 약간 그 열병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좀 연출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만 좀 정말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찾아보면서 이제 그 영화였다는 걸 알게 된 경우였거든요. 이게 이 영화가 올리버 스톤 감독님이죠. 네, 맞아요. 사실 올리버 스톤님이 감독은 뭐 여러분도 아시겠죠. 사회고발 영화 이런 거 많이 만드시는 분인데 갑자기 뜬금없는 시대극이긴 했어요. 정말 이분이 시대극도 만드시네. 근데 중간에 좀 그런 영향들이 좀 있긴 했던 것 같아요. 그 알렉산더의 스승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오는데 약간 나중에 가서 좀 그 이 사람이 되게 뭔가 이 서양의 철학의 어떤 그런 백인 중심주의나 제국주의의 시초로서 좀 이 올리버 스톤을 생각을 하고 약간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을 빌려가지고 그 나도 그때는 다 뭔가 꿈이 있고 뭔가 이상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다. 지금 반성한다는 투에 좀 대사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서 그런 거에서 차라리 좀 그나마 좀 영향을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세상에 저는 별 2개 주고 올리버 스톤 감독이 필요 없었던 선택지라고 전 그 대사만 좋아했어요. 영화 보고서. 그리고 음악이 좋았어요. 음악이 정말 좋았어요. 반길리스거든요. 이 음악이 너무 좋아. 마지막에 맞아요. 엔딩에 나오는 음악이라든지 그런 게 음악이 딱 옛날에 이제 불의전차랑 이런 거 했던 그런 역량이 그대로 고스란히 묻어놨던 음악은 좋았다. 이게 그 유명한 부금만 좋았다 아니야 이게. 전투씬도 뭔가 더 크게 할 수 있어요. 본인이 좀 재밌죠. 그죠. 코끼리 나오는 씬이나. 맞아요. 그럼 스타워즈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대 입구에서 봤던 영화였는데 이게 마지막에 장면이 그나마 좀 그 당시에 그 기억에 남았던 게 아무래도 좀 자극적인 게 기억에 남으니까. 자극적이죠. 그 아나킨 이 팔이 잘리는 장면이 기억에 남아가지고 영화 끝나고 바로 앞에서 그 레고를 팔아가지고 레고를 샀어요. 근데 약간 그 아나킨 레고에서 자꾸 그 영화를 재현하기 싶답시고, 자꾸 팔을 뽑고 막 끼웠다가 뽑고 끼웠다가 이러고 불로 그슬리진 않았죠? 그러진 않았어요. 부장난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그 나중에 그 파벨만스 초반에 그 주인공이 영화 재현하려고 막 기차 들이받고 이러는 거 보면서 그때 생각이 좀 났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는 사실은 이 작품이 그나마 이제 와서야 사람들이 프리퀄이 좋았습니다. 그죠. 다시 보니 선녀였다. 다시 보니 선녀였다. 프리퀄은 확실히 이런 딱 마무리가 저는 깔끔했거든요. 왜냐면 프리퀄이 해야 할 역할 중에서 그러니까 많은 프리퀄이 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도 뭐 해리포터도 프리퀄 해봤다가 실패했고 결국 엔딩을 못 냈잖아. 거기도 결국에는 오부작한 왜 오부작을 한다고 해가지고 3부작에서 그냥 끝내는 3부작도 긴데 오부작 한다고 했다가 지금 설치다가 결국엔 망해서 지금 아예 그냥 망해버린 거고 시리즈도 더 이상 만들지 않기로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헝거 게임도 이걸 굳이 그러니까 프리퀄을 만들 거면은 이 캐릭터에게 어떤 서사를 줘야 되는지가 딱 보였는데 아나킨이라는 인물 자체가 워낙 선과 악이라는 그게 딱 선에서 악으로 이제 이 제다이가 생각하기에는 제다이가 선과 악으로 대하는 이제 과정이니까
그걸 정말 어떻게 하면 3부작에 걸쳐 잘 보여줬는데 물론 뭐 발연기도 있고 뭐 그렇다고 뭐 최악의 캐릭터도 있고 막 그렇다고 하지만 그거는 명확했거든요. 그런 점은 맞아요. 그런데 그래서 프리퀄 중에서는 항상 이게 나왔던 것 같고 좀 마지막 장면 특히 그거는 딱 연결을 그렇게 해주는 것도 너무 좋았고 네. 물론 그걸 로그원에서 한 번 더 해줬죠. 연결해주는 걸. 그 연결도 좋았어. 사실 로그원 연결도 좋았어. 왜냐면 로그원은 지금까지 다스베이더가 영화에서 그렇게 막 어떤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쵸. 그 장면 하나만으로도 정말 그때 처음 봤을 때 야 이거지 싶었어. 맞아, 약간 이래야 다스베이더지. 그래. 있어야 되는데. 다스베이더를 이렇게 가지고 노는구나. 네. 정말 그 짧은 그건데 전율이 딱 돋았던.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 거 너무 좋았고. 자, 그래서 다음 질문은 어린 시절의 별로였네. 나이를 먹고 하니 그 인상이 바뀐 작품들. 그 집에 DVD가 있던 영화였는데 그 매트릭스가 이제 3편이 다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아빠가 매트릭스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또 이제 아빠도 일종의 오타쿠였기 때문에 봤던 거 또 보고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이게 유전이 돼요. 어쩔 수 없어. 네. 근데 이게 뭔가 미치아 가동이 본다고 이제 알 수 있는 영화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절대 아니죠. 네. 그래서 아빠가 좋아하니까 약간 따라보는 척하다가 또 보고 있냐 하면서 막 엄청 막 싫어하고 이랬었는데 근데 그 와중에도 약간 의미도 모르면서 장면들을 거의 외우다시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좀 이제 뭔가 성경의 이런 의미나 이런 것들도 좀 덕질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되고 그러니까 보면 볼수록 진짜 여러 번 볼만 했구나라는 것도 이해가 돼서 이거를 뽑았습니다. 이 영화 99년도에 나왔어요. 저도 초등학교 때라서 저는 사실 이 영화를 나중에 관심이 진짜 없었어요. 성인 되어서 알았어요. 이거 패러디는 다 알지. 그거 다 아는데 영화를 제대로 본 거는 성인 때야 이제 이건 내가 봐야 될 그런 수준의 영화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초등학교 때는 이거 아니야. 맞아요. 저는 초등학교 때 지레 짐작해서 미리 포기를 하거든요. 이건 내가 지금 봐야 될 영화가 아니야라는 걸 왜 초등학교 때 내가 결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초등학교 때 결정이고 이거는 나중에 보자 해서 나중에 봤어요. 그런 게 올드보이였어. 올드보이가 어린 그 중학생 때의 그 호기심으로 봐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거는. 네. 호기심으로 봤다가는 이게 분명 영화가 담긴 뭐 그런 건 나는 모를 것 같으니까 나중에 봐야지. 내가 성인 때 보니까 훨씬 낫더라고 그것도. 그러니까 왜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 나 같은 어린 애들은 이제 그 당시에 비슷한 시기에 나왔던 뭐 이제 재난 영화들 그런 거에 더 좋아했지. 그죠. 예를 뭐 볼케이노 이런 그때 것들. 많이 나왔죠. 그때 진짜 재난 영화 홍수였거든요. 저 그래서 그때가 90년대가 재밌었어요. 내가 정말 할리우드에 빠져 살았던 그런 사람으로서는 그런 영화들이 제일 편했어. 그죠. 저희도 이제 뭐 저희 세대도 학교에서 막 시험 끝나고 이러면 남는 시간에 과학 시간에 맨날 재난 영화 볼케이노, 투모로우, 코어 이런 거. 코어. 선샤인이었나? 뭐 이런 거 엄청 틀어주고 그래서 다 알죠. 그러면 저희도 이제 없으면은 제가 이제 웬만하면 이제 더빙 외화 같은 경우는 녹화를 다 하거든요. 했거든요. 테이프에다. 그러면 그냥 그거 학교에 가져와서 그냥 그거 풀었어. 이제 학기 말에 이제 뭐 아무것도 없을 때. 그죠. 그거 계속 들고 막 기억이 남네요. 막 키치미 이프유캔도 막 그랬고 막. 아무튼 그랬던 시절이 있고 다음 질문은 그 반대로 어린 시절은 좋았지만 나이를 먹고 하니 그 인상이 바뀐 작품. 이거 왠지 저랑 비슷할 것 같아 이것도. 저 디워인데 이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인가 그때 나왔던 영화예요. 근데 그때 제가 아직까지 공룡을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었을 때라서 뭔가 파충류만 나오면은 약간 정신을 못 차렸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아했고 그 당시 이제 그 디워 만화책까지 사서 닳도록 막 봤던 기억이 있는데 일종의 흑역사하고요. 그때부터 쿠프 영화를 좋아했던 건지 점지를 받았던 건지. 아니 근데 저도 디오 같은 경우는 집에 DVD가 있습니다. 탐나네요. 우리말 더빙이 있다길래 나도 우리 샀지. 우리말 더빙이 투니버스 성우진으로 다 구성되어 있는 우리말 더빙이 있다길래 그래요? 그러면서 샀지. 막 김기현 성우가 그 할아버지 나와요. 맞아요. 네, 그때 그러니까 이거 한번 샀는데 한 번만 보고 말았어요. 왜 산 거지? 그만 한 번만 보고 말할 거였어요. 근데 가끔 이제 케이블 채널에서 해줄 때 볼 기회가 있긴 한데 다시 봐도 이제 다른 의미에서 즐겁긴 합니다. 이제는 참 그래요. 이런 영화들이 사실 저는 비슷한 시기네. 초등학교 때 보셨다니까 저도 초등학교 때 용가리거든요. 저는. 저는 초등학교 때 용가리인데 용가리를 그래요. 어렸을 때 좋았죠. 다 뭐 그런 봐봐 거기 보면은 그 용가리 보면은 중간에 그게 나와요. 지금은 없어진 청계고가차로가 공격하는 장면이 나와. 용가리가 버스 애들 탄 버스를 공격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애들 막 신나고 와 하는 거 똑같은 거야. 애들이 좋아하거든. 그래서 이거
그 디월을 너무 좋아했던 나머지 그 이 다음에 심영래 감독이 했던 영화가 라스트 갓파더였었나요? 네. 네 맞아요. 그것까지 봤습니다. 나중에 봤어요. 저. 네. 나중에 성인 되어서 네. 성인이었구나. 이거 군대 있을 때 와서 못 봤고 나중에 봤는데 이건 어떻게 이런 영화를 진짜. 심지어 이게 네. 제작 투자 참여했던 분이 이제 CJ 비거들니까 이미경 지금의 이제 CJ 부회장님이 제작 투자를 하셨는데 그런 취향이신 걸까요? 근데 요즘은 뭐 이제 그래도 CJ ENM에서 뭐 그 나름 이제 기생충이라든지 뭐 그런 걸 하고 있으니까 뭐 근데 그래요 밑바탕이라 생각합시다. 이런 영화들이 나와야지 할리우드 진출도 하고 밑바탕이 그렇죠. 하비 케이트를 모셔오기 쉽지 않아요 사실은. 맞아요. 캐스팅이 하비 케이트를 왜 나왔을까 근데 생각해보면 미스터리입니다. 자기도 이런 거 보면서 이런 영화지 않았을까? 그래요. 그다음 끔찍한 원더걸스도 나오고 그랬던 영화고. 그럼 여러 의미로 잠을 못 이룬 경험이 있는 작품이다면? 이 잠을 못 이룬다는 거에 두 가지 좀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너무 잘 자서 밤에 잘 잠을 다 뺏어버렸다. 그리고 너무 좋아서 약간 곱씹느라 잠을 못 잤다가 있을 것 같은데 둘 다였던 영화가 애스테로이드 시티였습니다. 애스테로이드 시티. 그때 좀 피곤했어가지고 영화 중간에 30분 정도 졸았거든요. 크게 졸았거든요, 되게. 근데 그게 인생에서 너무 진짜 상쾌한 잠이어서 정말 기억에 남고 그래서 뭔가 그날은 또 밤에 잠을 못 잤고 너무 잘 잔 나머지. 그래서 근데 그 와중에 안 졸고 본 부분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놓친 게 있을까봐 나중에 VOD 떴을 때 이제 그 돈 주고 다시 봤는데 그때도 또 너무너무 좋았어가지고 또 잠을 못 잤습니다. 저희 YC에서 애스테로이드 시티는 녹음한 게 있으니까요. 그 에피소드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또 무서워서 잠을 못 드는 영화라면 그 아리에스터 영화들 유전이랑 보이즈 어프레이드. 보이즈 어프레이드가 무서운 영화예요? 제가 지금까지 안 보고 있었는데 이게 보이즈 어프레이드가 그때 그 보이즈 어프레이드를 너무너무 재밌고 웃기게 받아는 친구 2명을 오후에 만나기로 해서 오전에 이제 대화거리를 만들자 하고 보고 갔었는데 그날 그 보고 그 친구들 만났을 때 뭔가 너무 억울해서 눈물을 흘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티빙에 있긴 한데 너희들 때문에 이걸 봐버렸다. 억울함 때문에 그렇군요. 끔찍한 영화입니다. 그럼 1부에 이제 마지막 질문 넘어와서 15번째 질문입니다. 미성년 시절에 어쩌다 처음 본 성인 영화는? 이게 미성년자 때 성인 영화를 좀 많이 봤는데요. 이게 아빠가 또 집에서 어둠의 경로로 보여줬던 그 왓치맨. 중간에 그 배드신이 하나 좀 크게 나와요. 근데 이제 그것도 그냥 눈도 안 가려주고 그래서 눈도 안 가려줘. 좋은 교육이다. 그래서 저희는 뭔가 넘어가 있어 채널이 그런 거 나오면은. 그래서 인생에서 첫 성교육? 그것도 왓치맨 거의 극장에서 나오고 거의 바로였던 것 같은데 그게 2009년쯤 2009년쯤이었으니까 거의 인생 첫 성교육 받을 때였는데 그리고 그때 이제 에반게리온도 보여줬었는데요. 이게 에반게리온도 아빠 이게 무슨 내용이야? 아무튼 당시에 어릴 때니까 로봇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그랬는데 막 이거 저 주인공이 엄마를 타고 저 괴물들이랑 싸우는 내용이야라고 하길래 그게 무슨 내용이지? 근데 설명도 참 너무했다. 그리고 또 성인 영화를 또 많이 봤던 경로가 이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좀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당시에 그 LG TV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때 무료 영화에 보면은 참 플래시 무비가 좀 많잖아요. 뭐 유플러스 TV에 보면 많아요. 저도 유플러스 TV에서 쿠스 영화 진짜 많이 봤어. 맞아요. 그래서 그때 막 데드 캠프나 이런 영화들이 참 많은데 그게 성인 영화라서 잔금이 걸려 있어요. 청소년 보호한다고. 근데 이게 비밀번호를 변경을 안 하면 기본 비밀번호가 0000입니다. 맞네. 그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 동생이랑 마구잡이로 막 플래시 무비들을 봤던. 이래서 여러분 이게 부모를 두신 아이를 두신 이제 부모님 여러분 이거는 알아서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설정에서 꼭 들어가서 비밀번호 바꿔 놓으셔야 합니다. 큰일 납니다. 진짜. 사실 근데 요즘은 잘 모르겠어. 요즘은 워낙 이제 오징어 게임 막 초등학교 애들이 막 하고 있는 이 판이어서 내가 뭐 어떻게 얘기를 할지 모르겠어. 맞아요. 지금 많이 대놓고 그러는데 요즘 뭐 당근칸 가지고 놀고 있고 물론 옛날에는 포천 가지고 놀던 시대긴 한데
그죠 그때 비비탄이라던가 네. 콩알탕 같은 거. 요즘은 애들 콤파스 들고 다니나요? 모르겠네. 콤파스 요즘 콤파스 위험하다고 막 뭐 근데 뭐 지금 더 위험한 거 들고 다니는데. 옛날 뭐 콤파스로 찌르고 옛날 뭐 학교 전설 뭐 콤파스로 뭐 찔렀네 뭐네. 그런 거. 당시에는 뭐 놀이터 같은 것도 정글짐 이런 것들 정글짐. 정말 위험한데. 정말 뭔 생각으로 정글짐 같은 게 있었는지는 모르겠어. 잘못 발 디디면은 바로 미끄러지면 그냥 그 완전히 저격각인데. 큰일 날 텐데. 항상 꼭대기 올라가는 거 좋아했거든요. 아무튼간에 다음 시간에는요 16번째부터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 기자였습니다.